자, 네트워크를요, 아주 커다란 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방 안에는 뭐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온갖 장치들이 다 모여서 서로 막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장치들이 도대체 어떻게 서로를 찾아서 대화하는지, 그리고 이 방이 너무 시끄러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그럼 이 커다란 방 안에서 한 장치가 다른 특정 장치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 할까요? 저기 수백 개나 되는 장치들 중에서 말이죠. 직접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릴 수도 없고 무슨 주소록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네, 정답은 바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브로드캐스트라고 불러요. 한 장치가 뭔가가 필요하면 그냥 방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치는 거죠. 혹시 IP 주소 192.168.1.10인 분 계세요? 하고요. 그럼 그 순간 이 방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장치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었던지 간에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방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방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실제 네트워크 세상의 용어랑 연결해서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네트워크의 논리적인 영역이에요. 여기서 키워드는 논리적이라는 말이랑 계층 2입니다. 계층 2는 그냥 장치들이 가장 기본적인 물리 주소를 가지고 서로를 알아보는 단계?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꼭 붙어 있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기만 하면 모든 장치가 서로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라는 거죠. 이 외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AIP 요청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 컴퓨터가 어떤 IP 주소랑 통신을 하고 싶은데 그 IP를 쓰는 장치의 진짜 하드웨어 주소, 그러니까 맥 주소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외치는 겁니다. 이 IP 주소 가진 사람, 네 진짜 맥 주소 좀 알려줘 하고요. 그러면 도메인, 즉 방 안에 있는 모든 장치가 그 메시지를 다 받아요. 그리고 그 IP 주소의 실제 주인인 장치만 딱 손을 들고 나야, 내 맥 주소는 이거야 하고 응답을 해주는 거죠. 되게 단순한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꽤나 효율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방식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방이 작고 사람이 몇 명 없을 땐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수백, 수천 개의 장치가 모여있는 거대한 강당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도 외치고 저기서도 외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정말 중요한 대화는 아예 불가능해질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브로드캐스트 스톰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방송의 폭풍입니다. 수많은 장치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외쳐대는 바람에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모든 장치들이 이 끊임없는 외침들을 처리하느라 자기 CPU 자원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결국 진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네트워크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성능과 보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도메인이 크다, 즉 방이 크면 시끄럽고 혼잡할 뿐만 아니라 보안에도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마음을 먹은 공격자가 이 시끄러운 방에 슬쩍 들어와서 모든 대화를 엿들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누군가 김 대리님 어디 계세요? 하고 외칠 때 자기가 제가 김 대리인데요 하고 거짓말로 끼어들어서 정보를 가로채는 ARP 스푸핑 같은 공격도 너무 쉬워져요. 반대로 방을 작게 잘 나눠두면요. 통신도 효율적이고 보안도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크고 시끄러운 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작고 조용한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네트워크 세계에는 디지털 벽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말 그대로 이 디지털 벽의 역할을 해요. 한 방에서 외치는 소리, 즉 브로드캐스트가 다른 방으로 절대 넘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거죠. 라우터가 각 방, 그러니까 각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문지기처럼 경계를 지키면서 질서를 유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하고 세련된 방법도 있어요. 바로 VLAN, 가상랜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의 커다란 방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같은 스위치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다른 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재무팀의 외침은 오직 재무팀 사람들한테만 들리고 개발팀의 외침은 개발팀끼리만 공유되는 거예요.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겠죠?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작게 쪼개는 것, 이걸 네트워크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날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오늘 나온 핵심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ARP는 IP 주소로 맥 주소를 찾는 외침이었고요. 이 외침은 계층 2라는 무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외침이 퍼지는 범위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라우터라는 단단한 벽을 세우거나 VLAN이라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사용했죠. 참고로 충돌 도메인이라는 비슷한 개념도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작게 유지하는 건 단순히 네트워크 속도를 좀 빠르게 하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불필요한 소음을 줄여서 성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보안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게 네트워크 전체로 번지는 걸 막는 필수적인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결국 효율적인 성능과 튼튼한 보안,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매일 쓰는 집 공유기 네트워크도 사실은 하나의 커다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노트북, TV, 심지어 스마트 전구랑 냉장고까지 전부 다 같은 방 안에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보안에 취약한 스마트 기기 하나가 해킹당한다면 그 위협이 같은 방에 있는 여러분의 중요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까지 쉽게 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하나의 큰 방에 과연 어떤 위험들이 숨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